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력 스포킹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시기보다는 분석 전문가인 저와 함께 확실한 정보, 적중률 높은 픽을 조건 없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저희가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포메이션은 4-4-2이며 전방에서의 볼 점유율은 높지만 상대 박스 근처에서 유의미한 슈팅 찬스를 만드는 데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흐름이다. 전진 압박은 적극적으로 시도하나 수비 라인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뒷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역습 리스크가 반복되고 있다. 측면에서의 전개는 나쁘지 않지만 세트피스나 오픈 찬스에서의 마무리는 기대치 대비 낮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신시내티 포메이션은 3-5-2이며 선수비 후역습을 전술의 핵심으로 가져가는 팀이다. 발렌주엘라는 중원에서 수비 시 1차 차단을 시도하며 탈압박 이후 빠른 연결로 공격 전환을 돕는다. 카마라는 전방에서 볼을 받아주는 타이밍이 뛰어나며 속공 상황에서 동료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플레이가 강점이다. 에반데르는 후방에서 전개를 조율하면서 한 번에 라인을 넘기는 중장거리 패스 정확도가 높다. 인터 마이애미는 점유율과 스타파워는 갖췄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실효성과 수비 간격 유지 모두에서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신시내티는 실리적인 전술 구성으로 상대 실수를 유도하고 빠른 전환과 공격 마무리 루트까지 정교하게 준비된 모습이다. 이 경기는 소유와 스타가 아닌 조직력과 전환 속도가 승부를 가를 흐름이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신시내티 쪽으로 기울고 있다. 애틀랜타 포메이션은 4-3-3이며 전방에서는 라테라스를 중심으로 템포 있는 전개를 시도하지만 마무리에서의 완성도가 기복을 보이고 있다. 알미로는 측면에서의 활동량은 많으나 크로스 정확도나 연계 타이밍에서 간헐적인 끊김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란추크는 중원에서 방향 전환과 볼 간수 능력은 뛰어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볼 소유권을 쉽게 잃는 경향이 있다. 시애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모리스는 침투 타이밍과 피지컬 싸움 모두의 강점을 갖고 있어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데 매우 효과적인 자원이다. 데라 베가는 이선에서 탈압박과 방향 전환을 통해 박스 근처로 볼을 운반하며 개인기와 킥 정확도가 안정적이다. 루스나크는 후방 빌드업과 중원 압박 사이의 간격을 조율하며 수비와 공격 전환의 중심축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애틀랜타는 공격 전개는 화려하지만 수비 전환과 중원 압박 대응에서 반복적인 불안감을 안고 있다. 시애틀은 실리적인 전술 구성과 안정적인 라인 유지, 그리고 빠른 침투로 상대 뒷공간을 적극 공략하는 능력을 갖춘 팀이다. 이 경기는 스타일 싸움이 아닌 실리 싸움이다. 그리고 승부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샬럿 포메이션은 4-3-3이며 전방에서는 빠른 템포의 좌우 전환과 전방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전개를 선호한다. 아게망은 측면에서 드리블 시도와 크로스 빈도가 높으며 공간 활용 능력이 좋아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자주 만들어낸다. 윌프레드 자아는 11 돌파와 포스트업 모두에 능하며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토론토 포메이션은 4-3-3이며 브리닐드센은 활동 반경이 넓지만 박스 안에서의 피니시 감각은 다소 기복이 있다. 스파이서는 중원에서 빌드업에 관여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지는 단점이 있다. 인신에는 노련한 볼터치는 보여주지만 체력 배분과 수비 가담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샬럿은 홈 경기에서 압박과 점유율을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공격 전개 흐름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토론토는 원정에서 수비 조직력과 탈압박 안정성 모두에서 취약한 흐름을 반복하고 있으며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실점 확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 경기는 전개 속도, 전방 압박, 후반 집중력까지 모두 따져봤을 때 샬럿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DC 유나이티드 포메이션은 5-4-1이며 벤테케는 고립된 전방에서 롱볼 받아내기에 집중하지만 주변 연계가 약해 찬스 전환이 제한적이다. 페그로우는 측면에서의 왕성한 활동량은 보여주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연계 완성도는 아쉬운 편이고, 보리스 에노우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위치 선정은 뛰어나나 빠른 템포 전개에서 반응이 늦는 단점이 있다. 오스틴 포메이션은 4-4-2이며 우준이는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과 함께 중거리 슈팅 옵션도 보유하고 있어 수비를 압박할 수 있는 자원이다. 울프는 전방에서의 연계 플레이가 유기적이며 침투 타이밍을 잘 활용해 수비 간격 사이 공간을 노리는데 능하다. 페레이라는 중원에서 탈압박 이후 측면 전개와 속공을 이끄는 플레이메이커로 박스 앞에서의 볼 배급이 매끄럽다. DC 유나이티드는 수비 리더의 부재로 인해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전방 전개도 완성도가 떨어진다. 오스틴은 안정적인 중원 구성과 유기적인 투톱 전개를 바탕으로 박스 근처까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차이가 아닌 전술 응집력과 흐름 제어에서 판가름이 날 경기다. 그리고 그 중심은 오스틴이다. 필라델피아 포메이션은 4-3-2이며 전방에서는 무레가 포스트업과 침투 모두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살아있다. 베도야는 중원에서 볼 연결과 압박 간격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의 전개 타이밍을 끊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부에노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풍부하고 수비 가담도 적극적이며 세컨볼 상황에서 빠르게 전개를 재시작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다. 콜로라도 포메이션은 4-2-3-1이며 하파엘 나바로는 박스 근처에서 존재감은 있으나 연계 플레이보다는 독립적인 슈팅 시도가 많아 고립되는 경향이 강하다. 해리스는 빌드업 중간에서 볼 간수와 전개를 조율하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턴오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하일로비치는 이선에서의 연계 시도는 많지만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아 효율성이 낮다. 필라델피아는 전술 완성도와 수비 조직력, 전개 효율성에서 모두 안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홈에서는 더 날카로운 경기력을 보여준다. 콜로라도는 전방과 중원 모두에서 볼 간수와 전개 타이밍에서 불안정함이 반복되고 있으며 후반 실점률도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 경기는 전개보다 조직력의 응집력이 승패를 가르는 경기이며 그 중심에 필라델피아가 서 있다. 시카고 포메이션은 4-3-3이며 쿠이퍼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책임지지만 연계보다 피니시 집중도가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싱커나엘은 이선에서 볼 운반과 연결을 시도하나 상대 압박이 강해질수록 패스 타이밍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오레겔은 측면에서 전개폭은 넓히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돌파 완성도는 다소 아쉽다. 뉴욕 레드불 포메이션은 3-3-3이며 슈퍼모팅은 측면에서의 속도는 뛰어나나 박스 안에서는 피니시 비중보다 연계 움직임에 치우쳐 있다. 포르스베리는 볼 배급 능력은 우수하지만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갈수록 파이널 패스가 단순화되는 약점이 있다. 에델만은 수비 시 커버 범위는 넓지만 빌드업 전환 속도는 제한적이며 공격 가담은 제한적인 편이다. 시카고는 홈에서 일정한 점유율을 유지하지만 골문 앞에서의 실질적인 찬스 전환이 떨어지며 무득점 흐름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 뉴욕 레드불 역시 강한 압박 이후의 공격 연결고리가 부실해 점유와 압박만으로 경기를 풀기엔 마무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경기는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한 어느 쪽도 확실하게 틀어주기 어려운 흐름이다. 팽팽한 심리전 속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세인트루이스 포메이션은 3-3-3이며 발렘은 빠른 발과 측면 전개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마무리까지의 완성도는 다소 떨어진다. 주앙 클라우스는 최전방에서 포스트업 역할을 수행하지만 상대 수비가 견고할 경우 고립되는 빈도가 높다. 하르텔은 중원에서의 활동량은 많지만 탈압박 시 턴오버 빈도가 높아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된다. 미네소타 포메이션은 3-5-2이며
예보하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과 침투 타이밍이 날카로우며 결정력 또한 준수한 자원이다. 롱웨이는 박스 근처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유형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효과적이다. 그레셀은 중원에서 전개 방향을 바꾸는 킥 정확도와 세트피스에서의 위협적인 볼 배급 능력을 갖춘 핵심 자원이다. 세인트루이스는 전개 흐름의 불안정성과 중원 연결에서의 단절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비 전환 타이밍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 미네소타는 전술 조직력과 템포 전환 완성도가 뛰어나며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적인 침투 루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대결이 아닌 흐름을 끊고 주도하는 쪽의 전술 완성도가 판가름 내는 경기다. 그리고 중심은 미네소타다. 솔트레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루이스는 좌측에서 빠른 전개와 컷백 시도는 가능하지만 박스 안에서 마무리 빈도는 적은 편이다. 루나는 중원에서 볼을 풀어주는 역할은 좋지만 압박을 받을 경우 방향 전환 속도와 시야 확보가 제한된다. 팔라시오는 중원 수비 전환의 중심을 맡고 있으나 박스 앞에서의 세컨볼 반응 속도는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다. 산호세 포메이션은 3-5-2이며 아랑고는 포스트업보다 라인 브레이킹 침투에 강점을 가진 스타일로 뒷공간이 열릴 경우 날카로움을 드러낸다. 리케츠는 활동량은 많으나 공간을 주지 않으면 마무리에서 힘이 빠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하키스는 수비와 중원을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위치 선정은 뛰어나지만 전진 전개 속도는 다소 무딘 편이다. 솔트레이크는 홈이지만 박스 앞에서의 결정력 부족이 명확하며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더라도 실속은 크지 않다. 산호세는 탄탄한 수비 전개를 바탕으로 실수를 줄이지만 역습 타이밍과 마무리 세부 완성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경기는 찬스보다 압박, 마무리보다 간격 싸움이 중심이 되는 흐름이다. 양팀 모두 확실한 카운터를 꽂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승부가 가장 자연스러운 결말로 수렴될 수 있다. 밴쿠버 포메이션은 4-3-3이며 화이트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모두를 수행하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도 꾸준한 자원이다. 넬슨은 좌측 돌파 이후 컷백 타이밍이 정확하며 측면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빈도가 높다. 쿠바스는 중원에서 볼 간수와 탈압박 모두에 능하며 상대의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내며 템포 조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캔자스시티 포메이션은 4-3-3이며 조벨리치는 최전방에서 침투 타이밍은 좋지만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해내기엔 부담이 큰 구조다. 살로이는 측면에서의 단독 돌파 빈도가 많지만 압박을 받을 경우 패스 루트가 단절되며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바틀렛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활동량은 많지만 탈압박과 전개 모두에서 다소 무디며 전방 연결력이 떨어진다. 밴쿠버는 홈에서 압박과 패스 템포, 전방 마무리까지 전술 완성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후반에도 흐름을 잃지 않는다. 캔자스시티는 중원 전개에서의 매끄러움이 떨어지고 박스 앞에서 찬스를 만들기 위한 루트가 제한적이다. 전체적으로는 공격 완성도와 중원 밸런스 모두에서 밴쿠버가 한 수 위에 있으며 홈이라는 요소까지 고려하면 이 흐름은 밴쿠버 쪽으로 자연스럽게 쏠릴 수밖에 없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무료 멤버방 오셔서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주력 픽 고배당 픽 공유해드립니다.